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총 4종목 한번 준비해 봤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LG생활건강과 미코 그리고 LG이노텍과 파트론 종목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요, KB증권에서 나왔고요. LG생활건강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첫 번째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종목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65만 원까지 18% 상향해준 리포트입니다. 지난 5년간의 고성장을 이어온 면세점 채널의 성장률이 2019년에 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이를 18%까지 상향을 한 것이 실적 추정치와 멀티플 상향의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법인의 매출은 2019년에도 27%의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국 내 매장 수의 증가는 10% 미만에 불과하겠지만 점당 매출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후와 승 브랜드의 ASP 상승을 위한 신규 라인의 마케팅 또한 강화될 계획입니다. 올해 연결 영업이익에서 면세와 중국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 그리고 11%에 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의 높은 수요에 기반한 주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1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8,14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302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화장품 매출액은 14%가량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세점과 중국 법인이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고가 브랜드인 후의 매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서 영업이익률이 1.1%포인트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활용품의 매출액은 3%가량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마진이 소폭 개선되면서 8%가량 성장할 전망입니다. 음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 그리고 6%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매출액은 7조 3,425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261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화장품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 21%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법인의 매출액이 27%가량 고성장을 하고 면세점 매출 또한 18%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채널들은 부진한 흐름까지 지속될 전망이지만 화장품 부문 내의 해외 매출 비중이 70%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생활용품은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됐지만 업황 부진으로 매출 성장률이 3%에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마진이 1%포인트가량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은 15% 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음료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은 각각 2%와 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현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36%가량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0.43%까지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6,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138만 4천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LG생활건강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KB증권에서 나왔고요. 미코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시장 개화를 기다리는 기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코 종목 리포트고요. 미코는 반도체 공정 중 증착과 식각 공정에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 소재 및 부품과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소재 그리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즉 SOFC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1999년에 설립이 됐고요. 2002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미코의 2018년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2,274억 원, 영업이익 454억 원을 시현을 했습니다. 미코의 별도 기준 실적은 전방 산업의 업황 부진, 그리고 연구개발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자회사 코미코의 신규 코팅 매출의 증가로 연결 기준으로는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여기서 미코의 큰 체크 포인트는 총 두 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방산업 회복에 따른 실적 회복 기대와 그리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인데요. 2018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주요 고객사의 투자가 지연됐습니다. 올해 2분기 이후에 전방산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력 제품인 히터의 매출 회복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소를 이용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료전지의 셀 그리고 스택 시스템을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한편 리스크 요인 또한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과 연료전지 상용화 지연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코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리포트 종목 미코 종목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2.98%가량 올라가면서 현재는 3%가 넘게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220원 정도 오늘만 주가 올랐고요. 7,28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미코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왔고요. LG이노텍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팔 때가 아닌 살 때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종목 관련 리포트고요. LG이노텍의 1분기 추정 실적을 매출액 1조 6,697억 원 그리고 영업적자 마이너스 243억 원으로 변경해준 리포트입니다. 기존의 추정치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1조 7,201억 원에서 3.1%가량 하향 조정이 됐지만 영업적자는 마이너스 297억 원에서 소폭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기대치는 매출액 1조 6,750억 원 그리고 영업적자 167억 원까지 짚히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실적 부진은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광학솔루션 사업부는 2018년 기준 전체 매출액의 63.8%, 영업이익의 75.9%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동사는 듀얼 카메라와 3D 센싱 모듈 등 고가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 투자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증가를 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분기당 3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1분기에 영업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애플 관련 부품 업체들의 부진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동사의 실적을 우려하는 이유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이처럼 애플 실제품이 3분기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또한 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3분기부터 가능할 전망인데요. 역시 애플의 신제품 효과 때문입니다. 애플의 신제품 3개 모델 중 2개의 트리플 카메라 모듈 채택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듀얼 카메라 모듈이 $30 초반인 반면에 트리플 카메라는 $50 수준까지 예상됩니다. 가격 상승의 효과 또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복잡해진 트리플 카메라 모듈에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유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준 리포트고요. 12개월 목표 주가는 기존 12만 2천 원에서 13만 9천 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애플의 신제품 출시 전 매수 그리고 출시 후 매도 전략이 잘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실적이나 회사 경쟁력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대가 낮아진 지금이 바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할 시기라고 적극적인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LG이노텍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LG이노텍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게 되면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1.35%가량 주가 하락을 하면서 10만 9,5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LG이노텍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왔고요. 파트론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다. 다시 1조 원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종목 관련 리포트고요.
리포트는 파트론의 1분기 추정 실적을 매출액 2,7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49억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사 기존 추정 매출액 2,452억 원 및 영업이익 166억 원에서 각각 13.3% 및 50%가량 상향 조정을 한 수치입니다. 시장의 기대 수준은 매출액 2,652억 원 및 영업이익 187억 원입니다. 당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폴더블 폰과 5G 폰 등으로 교체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좀 크고 애플 및 중국 업체들의 성장성이 둔화가 된 상황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봤을 때 삼성전자는 다시 스마트폰 사업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A 시리즈 등 중고가 제품의 출시를 늘리면서 평균 ASP 가격을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A 시리즈 모델 확대의 수혜 업체가 바로 이 파트론인데요. 카메라 모듈 사업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차별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카메라 기능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중저가용 지문인식 그리고 심박 센서 등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카메라 모듈에 집중된 매출액을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쟁사 대비 자동화에 투자를 강화한 것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분기 추정 영업이익률 9%는 15년 4분기 이후에 1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트론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수익 예상 상향을 고려해보면서 기존 12,500원에서 17,000원까지 상향 조정해준 리포트입니다. 12개월 선행 추정 EPS 1,166억 원에 퍼 15배를 적용해서 상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신사업 성장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중저가 모델 확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트론 종목 현재가 보겠습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1.69%가량 올라가면서 12,0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파트론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총 4종목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오늘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유니크 종목입니다. 중국 정부가 수소 인프라를 육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유니크 현재 9%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급등세 여전히 연출하고 있습니다. 72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8,93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유니크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이날 산업분석보고서에서 중국 양회의 정부공작 보고서에 수소 충전소 및 에너지 설비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공식 포함됐다고 짚어줬습니다. 수소차 육성의 전제 조건인 인프라 확충에 대해 중국 정부가 주요 추진 안건으로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현재 약 20개 수준인 중국의 수소 충전소는 2020년에는 100개, 2030년에는 1000개 건설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 중국 증시에서 수소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수소산업 육성에서 증명이 되듯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소산업 발전 정책이 제대로 된 선택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단기 테마주 대하듯 하지 말고 중장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까지 더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맥스로텍 종목인데요. 정부의 대규모 로봇 산업 육성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시원한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맥스로텍 현재 12%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하락장 속에서 뛰어 올라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17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2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대구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제조 로봇산업과 수요산업 동반 성장,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그리고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로봇산업의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스타 로봇 기업을 20개 육성하고 작년 기준 약 5조 7천억 원의 로봇 사업 규모를 15조 원까지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돌봄과 의료, 물류와 웨어러블 등 4대 유망 서비스 로봇 분야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화 로봇 및 엔진 부품 생산 전문 기업인 맥스로텍에도 오늘 상승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맥스로텍은 올 초 엔진 부품 생산 라인의 증설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폴루스 바이오팜 종목인데요. 매매 거래 재개 날인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폴루스 바이오팜 현재 10%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매매 거래 재개날 오늘 첫날부터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5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555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폴루스 바이오팜은 지난 21일 한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 이후에 22일 동안 하루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회계법인은 특수관계 기업인 폴루스가 폴루스 바이오팜 등을 대상으로 발행한 자금들은 폴루스의 영업성과 및 계속기업 유지 여부에 영향을 받는데 이 자산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격한 감사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비적정 감사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은 자회사인 폴루스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유감스러운 결과가 발생했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폴루스의 신공장 준공 투자금인 1,215억 원에 대해서 투명하게 파악하고 신공장 완공 및 가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YG엔터 종목이고요.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엔터주가 오늘 하락장 속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YG엔터 현재가입니다.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모처럼 빨간불이 좀 들어와 줬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5,8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터주는 버닝썬 논란에 이어서 최근에 국세청 세무조사로까지 사태가 확대가 되면서 일제히 하락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오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터주의 주요 수익원인 해외 시장에서 사태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약세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지금 제기된 의혹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며 팬덤층이 약했던 승리의 탈퇴가 향후 빅뱅의 일본 투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조사 중인 탈세에 관해서도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사건이 마무리가 된다면 향후에 저평가된 매력이 부각될 전망이라고 전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의 김효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애니젠입니다. 애니젠은 원료 의약품 생산과 연구 용역 계약에 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노바셀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며 계약 금액은 9억 4천만 원 규모로 최근 애니준 매출액의 22.94% 수준입니다. 네, 다음으로 바이넥서입니다. 캔솔업은 이왕준 대표이사를 신규로 선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캔솔업의 주식 약 198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지분 비율은 8.65%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카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은 102억 원 규모의 복합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피부 미용 개선용 조성물에 관한 2건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애니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니젠 전장보다 5.17%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850원 빠진 1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넥스입니다. 2.23% 하락했고요. 1,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카본입니다. 2.13%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8,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맥스 살펴보겠습니다. 0.33%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고요. 주당 500원 빠졌습니다. 1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서미개발이 발주한 속초 조양 아이파크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079억 원으로 이 회사 2018년 연결 매출액의 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세보 MEC입니다. 세보 MEC는 99억 원 규모의 인천 열수송관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트는 미국의 트라이언프 에어로스트럭처로부터 브라질사의 기종 동체 제작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1억 1,500만 달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현탑메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서현탑메탈은 박관수 법무법인 광장수석 전문위원을 사회 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팀장 출신인 박 이사의 임기는 내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전장보다 1.43% 하락했고요. 주당 700원 빠진 4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보 MEC입니다. 6.9%로 7% 가까운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1,8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스테입니다. 6.45% 낙폭 상승폭 시현하고 있고요. 1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현탑메탈입니다. 2.9%대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3,33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시장 문 닫았고요.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월 코스닥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15년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섰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약 15년 만에 최대치 기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개별 종목에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1월에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대형주보다 실적 개선 추세가 뚜렷한 중소형주 종목들로 시장에 관심이 좀 옮겨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수출이 부진하고 경기가 불안한 국면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 전략으로는 수익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 플레이를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다는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당분간 종목 장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적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수출 감소 추세 또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최근 미국 연준의 비둘기파 행보에도 금융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면서 무언가 더 나와야 경기 부양 기대와 함께 유동성 장세를 향유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중 협상에 계속 목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 내용까지 전해줬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1.92% 하락하면서 2% 가까운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42포인트 빠졌고요. 214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2.26% 하락했고요. 727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양장시장 오늘 모두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이 2,700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양장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691억 원, 기관이 2,242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장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222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은 365억 원, 791억 원 동반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216계약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이 4,757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이 4,131계약 물량들 사내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폴루스 바이오팜이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685원 올랐습니다. 2,98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삼익 THK입니다. 1,550원 올랐고요. 15,5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창입니다. 한창도 255원 올랐네요. 9% 가까운 급등세 시연했고요. 3,09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원상사 보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장 마쳤고요. 7.38%의 상승폭 시연했습니다. 39만 3천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든브릿지 증권입니다. 155원 올랐고요. 5%대 후반에 상승폭 시연했습니다. 2,8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흥하해운이 가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28% 급락세 시연했고요. 263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나라입니다. 26%대 급락세 시연했고요. 2,24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BYC 우선주입니다. 104,500원 떨어졌고요. 10%대 초반에 낙폭 시연했습니다. 124,5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현제약입니다. 1,800원 떨어졌고요. 2만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폭 컸던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보가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755원 올랐습니다. 3,28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로보티즈 역시 4,450원 올랐습니다. 25%대 초반에 급등세 시연했고요. 22,150원에 장을 마친 로보티즈였습니다. 이어서 동아화성입니다. 21% 초반에 급등세 시연했고요. 6,93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마이크로텍이 가장 위로 보이는데요. 27% 후반에 급락세 시연했고요. 주당 545원 빠졌습니다. 1,415원에 장을 마친 마이크로텍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솔 CMP입니다. 21% 후반에 낙폭 시연했고요. 8,67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디젠스입니다. 19%대 초반에 낙폭 보여줬고요. 105원 빠졌네요. 44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옵티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대 후반에 파란불로 장 마쳤고요. 2,400원 빠진 12,8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코스피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업종만이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많이 빠졌던 코스피였습니다. 통신업종이 0.67% 올라가면서 홀로 올라갔던 하루였습니다. 하락했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목재 업종이 3.19%가량 빠지면서 3%대 초반의 하락 흐름까지 가져갔고요. 운수장비 업종의 하락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2.9%가량 빠지면서 시장 전체가 좀 약화된 모습을 보였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모든 업종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비금속 업종이 4%가 넘게 빠지면서 급락세 보였습니다. 4.61%가량 빠지면서 파란불이 좀 짙게 들어왔고요. 정보기기 업종도 하락세였습니다. 3.42%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크게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반도체 업종도 보겠습니다. 3.15%가량 빠지면서 3%대 초반의 약세 흐름까지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기술 성장 기업들이 많이 빠졌던 하루입니다. 2.78%가량 하락을 하면서 거의 3% 가깝게 빠졌던 오늘 하루 흐름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오네어 3부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